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큰 파장을 날 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상식적으로 팩트로 이미 드러나 버렸는데 이게 무슨 홍준표 씨의 범죄성만 드러났어요 지금. 네, 홍준표 씨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 희대의 거짓말쟁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 정치 사찰을 하네. 우리 통신 내역 조회를 했네. 결국은 알고 봤더니 거의 다수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것도 사실은 정치 사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준표의 수행비서, 네. 최민희의 수행비서 이주영, 홍준표의 수행비서 모 씨. 근데 일단 첫 번째, 홍준표는 대포폰을 쓴다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러네요. 대포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의 수행비서 모 씨가 경찰하고 지금 군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다라고. 네. 뭔가 범죄자를 수사를 하다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회를 해본 거다까지가 나온 팩트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요. 육본 검찰부에서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 내역 조회가 정치 사찰이라는 보도에 대한 답변 이게 나왔습니다. 본건은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39 사단장 문병호 장군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단장 및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비법에 근거해 통신자료 제공 및 허가서를 6번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2017년 7월 26일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8월 2일 위 허가서를 통신사에 요청하여 사단장 및 관계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회신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수회 이상 통화한 사람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8일 통신사의 가입 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사건의 범죄 수사 목적으로 군사법원 및 통비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수사 절차에 의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률을 준수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홍준표 씨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자료 저 뽑아왔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보니까 또 안 되는 헛발질. 네, 자, 네. 한번 그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는요. 문재인 정부가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했다 이런 거잖아요. 마이크 클립 올라가고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변인이 해명을 했어요. 그게 6차례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6차례요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6차례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번은 박근혜 정부 때 그게 황교안 대행 때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당시에 고의를 했던 경찰청이 있는 곳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고요. 그럼 2건이 남잖아요. 네. 근데 2건 중에 하나는 이제 6번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나머지 한 건은 중앙지검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무슨 다른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의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다.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을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 입을 아닥하게 해야 돼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해요. 아니 왜 그 유엔 총회 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홀대받았다. 이런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실제로요 통신자로 제공 현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787만 건. 박근혜 기간인 2013년에 957만 건, 2014년엔 1296만 건, 2015년에는 1057만 건, 우와. 2016년에는 827만 건 이런 식이거든요. 참여정부 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현황 보면 2007년도 참여정부 말이에요. 네. 432만 건이고요. 저도 통신 이거를 한번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무슨 단체의 사무총장님과 통화를 한 몇 번 한 적 있어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왜 어떤 상황인지 조회를 해보는 정도.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가 아닌가 이런 건데 기분 나빴지 사실은. 기분 나쁘죠. 근데 푸나님은 많이 당할 것 같다. 왜냐면 해봤어요. 엄청나게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력 인사들을 이게 섭외할 때 방송 나오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되면 전부 다 박근혜 때 조회가. 그게 한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래도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깨끗한 거겠죠. 네. 근데 홍준표가 비열한 건요. 사실은 이 상황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은 급한 김에 지르긴 했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아까 말한 초반에 말한 것처럼 지지자들 향해서 문재인 정부도 똑같네.
라고 질러주기 위해서 우리 쪽의 해명 같은 거는 그쪽 사람들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말한 게 법이 되고 팩트가 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문재인도 똑같아. 그거 이도 움직이게 한 거죠. 그게 원래 흔들기 예, 상대방 흠집 내기를 통해서 우리 편을 보호하라의 한 공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있어요. 적폐청산을 하는 문재인 정부 흔드는 거죠. 다 엉뚱한 걸로. 거짓말로 흔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신 조회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사이트에서 내가 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관련돼 있는 통신이 이 사람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종류의 그런 조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뭐 침소 봉대 숫자 부풀리기 해가지고 우리도 정치 사찰 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속지 않는 눈,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SNS에서 마구마구 보여주자. 자, 어쨌든 간에 홍준표 씨는 또 한 번 헛발질해서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큰 파장을 날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상식적으로 팩트로 이미 드러나 버렸는데 이게 무슨 홍준표 씨의 범죄성만 드러났어요 지금. 본인 이름으로 된 휴대폰 하나 없다는 거. 그리고요 홍준표 씨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결과 저는 뭐 그게 꼭 홍준표 유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대법관들이 보는 관점이나 그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홍준표 씨 스스로나 자기가 받은 뇌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의 평가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 못 하시겠지만 정말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 유명한 공업용 미싱으로 꼬매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원내대표인가 하던 시절에 그 활동비 있잖아요. 특수활동. 원내대책비라고. 네, 그 특수활동비거든요. 그것도 네. 일종의 그거 개인적으로 뭐. 사모님 갖다 드렸다고. 네, 그거 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페미니스트래. 원내대책비를 다 집에 갖다 준 사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진행해 볼까요? 자신의 수행비서가 사찰을 당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네. 대표가 이제 주장을 했죠. 네. 이게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과 검찰군에서 그 6차례나 그 수행비서의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 그 통신조회를 했다면서 이제 그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랬죠. 그러나 그중 4번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죠. 네네. 이 통신조회라는 것도 이 감청이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본 게 아니라 휴대전화의 그 소유자, 개통 시기, 주소 등이 그 국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이를 두고 그 정치 사찰 의혹까지 제기한 것은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 아니냐 이런 역풍을 맞고 있는데 네. 이 뉴스의 맥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팩트를 강조했던 검사 출신 저격수 홍준표는 어디로 갔나? 네. 네.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 말이죠. 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홍준표 대표는 과거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그 야당 의원으로서 그 대여 공세에 그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 폭로전을 주도해서 그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죠. 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도 이제 없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 팩트를 갖고 이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에 앞장을 서서 특히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측근 비리 폭로에 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DJ 저격수다 이런 별칭까지 좀 얻을 정도였죠. 네네. 홍준표 대표 본인 스스로도 나름 저격수도 그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그 저격수론을 그 설파하는 등 이 저격수라는 평가가 좀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격수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이제 그 2011년에 홍준표 대표가 모 저축은행에서 그 불법 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된 바 있거든요. 예. 당시 한 야당 의원이 이제 이를 제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른바 그 스나이퍼론, 즉 저격수론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네.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첫째, 그 원샷 원킬. 그렇죠. 저격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잘못 쓰면 자기가 죽는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치가 들통나니까. 이게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서 저격수가 갖춰야 될 그 3박자 즉 3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첫째는 팩트 즉 사실 검증 당연하겠죠. 네. 두 번째는 네이밍 사건 이름 붙이기인데 네. 말하자면 뭐 정치 사찰 의혹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무 감각이 필요하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팩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근데 했습니다. 팩트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죠. 우선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자신의 그 수행비서를 사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6건의 그 통신조회 사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중 4번이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다. 이러면 이제 이 자체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난해 그 12월부터 그 지난 4월 12일까지 이제 그 경남 양산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각각 이제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2번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각각 한 차례씩 있었는데 예. 홍준표 대표는 이 군에서 한 것은
기무사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육군본부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역풍이 부니까 홍준표 대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네. 뭐 한두 차례라도 그것이 그 사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고 물론이죠. 이건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왜 통신 조회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네. 홍준표 대표는 이 자신이 누구하고 통화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통신 조회를 한 것 같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네. 왜냐하면 이 대외 접촉은 그 수행비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자신은 그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그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그 통신 조회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하는 이 통화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통신 자료 조회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렇죠. 네. 뭐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네. 것만 나와 있는 거죠. 네. 단순하게 뭐 휴대전화 소유자, 주소, 뭐 개통일시 이런 등의 그 정보만 제공이 되고 또 그 휴대전화 소유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이들 네. 이 자료에 좀 국한이 됩니다. 이것을 갖고 과연 그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뭐 경찰하고 군에서도 이거 사찰 아니라고 이미 입장 표명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역풍을 맞게 된 형국이 됐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제기한 정치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1야당 대표의 그 의혹 제기가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설명하라고 이제 그 지시를 했죠. 예. 예. 경찰에서 이제 곧바로 이 세 번에 걸친 그 통신자료 조회는 각각 그 양산시청의 모 공무원과 당시 그 차정섭 함안군수의 그 뇌물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의 그 휴대전화 등에서 수행비서의 그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를 조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군 육군본부가 조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이제 군 당국에서 오늘 설명을 했는데 네. 모 사단장의 그 비위행위에 대한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그 통화한 목록에 역시 수행비서의 그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왜 했는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한 번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 번 있었죠.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역시 그 범죄 수사 과정에서 그 조회했을 가능성이 이제 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행비서가 왜 이렇게 그 범죄 혐의자와 통화한 게 맞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죠. 아무튼 홍준표 대표가 팩트 확인에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 홍준표 대표는 특히 그 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그 가입자 정보 등을 그 열람하는 그 통신 자료 조회가 보통 어떤 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만한 처지죠. 이건 사실 기초 인식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통화 목록까지를 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또 이는 이제 그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나중에 다 통보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만한 처지에 있는 홍준표 대표가 자신이 설파한 이 저격 수사문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팩트 확인은 물론이고 이 정무 감각까지 꽤 무뎌진 게 아닌가. 그저 그 정치 사찰 의혹이라는 이 네이밍에만 매달리다가 네. 역풍을 맞은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무 감각을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그 되치기 반격을 하기 위해서 나도 사찰당했다 이 점을 강조하려다가 기본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로요. 통신자로 제공 현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787만 건, 박근혜 기간인 2013년에 957만 건, 2014년엔 1296만 건, 그 2015년에는 1057만 건, 우와. 2016년에는 827만 건 이런 식이거든요. 참여정부 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현황 보면 2007년도 참여정부 말에요. 네. 432만 건이고요. 저도 통신 이거를 한번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무슨 단체의 사무총장님과 통화를 한 몇 번 한 적 있어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왜 어떤 상황인지 조회를 해보는 정도.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가 아닌가 이런 건데 기분 나빠지 사실은. 기분 나쁘죠. 근데 푸나님은 많이 당할 것 같다. 왜냐면 해봤어요. 엄청나게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력 인사들을 이게 섭외할 때 방송 나오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큰 파장을 날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상식적으로 팩트로 이미 드러나 버렸는데 이게 무슨 홍준표 씨의 범죄성만 드러났어요 지금. 네, 홍준표 씨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 희대의 거짓말쟁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 정치 사찰을 하네. 우리 통신 내역 조회를 했네. 결국은 알고 봤더니 거의 다수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것도 사실은 정치 사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준표의 수행비서, 네. 최민희의 수행비서 이주영, 홍준표의 수행비서 모 씨. 근데 일단 첫 번째, 홍준표는 대포폰을 쓴다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러네요. 대포폰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의 수행비서 모 씨가 경찰하고 지금 군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다라고. 네. 뭔가 범죄자를 수사를 하다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건의 범죄 수사 목적으로 군사법원 및 통비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수사 절차에 의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률을 준수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홍준표 씨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자료 저 뽑아왔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보니까 또 안 되는 헛발질. 네. 자, 네. 한번 그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는요, 문재인 정부가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했다! 이런 거잖아요. 마이크 클립 올라가고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변인이 해명을 했어요. 그게 6차례다. 이렇게. 아이, 참. 그래서 그거는 6차례요.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6차례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번은 박근혜 정부 때 그게 황교안 대행 때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당시에 고의를 했던 경찰청이 있는 곳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고요. 그럼 2건이 남잖아요. 네. 근데 2건 중에 하나는 이제 6번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나머지 한 건은 중앙지검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무슨 다른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의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다.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을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 입을 아닥하게 해야 돼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해요. 아니 왜 그 유엔 총회 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홀대 받았다. 이런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실제 조회를 해본 거다까지가 나온 팩트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요. 육본 검찰부에서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 내역 조회가 정치 사찰이라는 보도에 대한 답변 이게 나왔습니다. 본건은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39 사단장 문병호 장군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단장 및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비법에 근거해 통신자료 제공 및 허가서를 6번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2017년 7월 26일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8월 2일 위 허가서를 통신사에 요청하여 사단장 및 관계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회신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수회 이상 통화한 사람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8일 통신사의 가입 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